저는 기계공학과 3학년 김순웅입니다. GPT를 이용해서 과연 기계공학과 학생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정석적으로 공부하네 싶을 정도로 FM 같은 스타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처럼 개념이해, 문제풀이, 문제 속 개념이해처럼 말이죠. 하지만 점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생님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진정한 자습을 하는 곳이라 느껴졌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GPT가 등장하여서 저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퀴즈를 내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이렇게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GPT를 적용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 위주의 과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과목의 개념 정립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과의 전문가라고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의 시니어 엔지니어다 혹은 전자공학과라면 반도체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GPT가 생각하는 초점이 그쪽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쉬운 설명과 전문적인 설명을 모두 읽으며 이해를 하면 보다 빠르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맷, 즉 기계공학과 전문가처럼 행동해라 같은 것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미리 작성한다면 항상 그와 같은 틀로 GPT가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GPT에게 선생님 같다고 느낀 것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와 같이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GPT가 질문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현재 수강 중인 로봇공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개념이 수업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좀 더 쌓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총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질문을 또한 GPT에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의 질문을 기반으로 각자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각화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처럼 아까 저희가 틀에 기입했던 것처럼 간단한 설명과 전문적인 설명 2가지 모두 적용을 해서 GPT가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 분야로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학부 과정보다는 깊은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GPT의 플러그인 중에서 스칼라 AI를 사용하여서 학습을 더 진행하였습니다. 전 슬라이드 2번 알고리즘 관련하여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좌측 하단처럼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우측 상단처럼 원하는 포맷을 기술하여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합니다. 논문을 못 읽는 것이 시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에 대한 정보를 항상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측 하단처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처, 위키피디아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이트에서의 정보만 취급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GPT에게 얘기하는 포맷을 쓴다면
그것을 기반으로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헷갈리는 공식들이나 오른쪽 그림처럼 전공책 뒤편에 테이블에 쓰여져 있는 값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글씨도 많고 글씨도 작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도 많이 걸리고 이 값들을 찾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들도 들고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GPT에게 물어보면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어떤 상태에 적용되는 공식과 그 공식을 이루는 변수가 또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또한 알려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다음과 같이 공식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수들의 값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공계 학생들의 기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원자번호 50번을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원자량을 소수점 둘째까지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플래그인 울프람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PT가 또한 값비싼 공학용 계산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처럼 솔버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매트랩 기능을 또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어려운 것을 이제 코드로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시각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진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모든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암기 과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워도 다 비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퀴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PDF를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SQL PDF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를 획득하고 이를 기점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사지선다와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GPT가 알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단답형과 객관식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는 과정도 포함을 하여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단답형 문제를 다시 만들어줘 라고 간단하게 바꾸는 것을 토대로 이제 GPT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퀴즈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암기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권장하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암기 과목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기억에 안 남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유튜브를 이용하여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다음과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그 후 유튜브에 접속하면 좌측 사진처럼 영상의 자막들을 모두 볼 수 있고 위에 GPT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가 되고 자동으로 GPT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성향이 커서 다음과 같이 5개의 분리 포인트로 제공을 해달라는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GPT를 공부하는 것이 또한 공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GPT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저 또한 성적의 향상을 느꼈고요. 따라서 GPT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과 사용하더라도 공부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공학과 김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남호연 최문섭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프롬프트 개념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텍스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받는 것인데요.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당연히 좋은 입력이 있어야겠죠? 좋은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다룰 예정이고요. 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챗GPT 보완점인데 이거는 이번 강의 좀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린 순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명확한 대상 설정입니다. 제가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 교과목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기 전에 역할을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야. 넌 지금부터 화학공학과 교수님이면서도 고분자 전공이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맥락과 배경 정보를 알려줍니다. 내가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챕터를 배우고 있고 또 이 챕터는 어떠한 내용이 줄을 이뤄.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배경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설정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점이 정확히 얻고 싶은지를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답변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지켜서 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예상한 풀이라든지 답변을 첨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개념을 배울 때 이 문제가 베르누이 방정식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의구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이것도 같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문제, 이 개념 이거 베르누이 방정식이랑 관련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연관지어서 더 답변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번째 이 항목은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실험 보고서로 작성할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다 써달라고 하고 베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객전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총 3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는데요. 문장을 부드럽게 수정을 하거나 또 사용하고 싶은 어휘가 떠오르지 않거나 내용을 압축하거나 요약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실험인데요. 실험에 앞서서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역할을 설정해주고 또 저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쓴 의의이고요. 네, 실험 의의이고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다듬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다듬어주고 단락도 나눠줍니다. 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까봐 한번 궁금해서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어휘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요약을 해줘 하니까 이렇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 보고서 작성하실 때 많은 시간 단축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공 교과목 활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3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개념을 질문하거나 풀이 질문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보자면은 제가 요즘에 기계분석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서 복습을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질문을 한 건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만 흡수가 일어난다는데 왜 그런 거야 할 때 이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보고도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이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재차 물어서 이제 맞습니다. 이런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개념 익히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실제 또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요겁니다. 확산 관련된 식인데 그냥 책에 있는 식을 그대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번역을 했고요. 번역을 하니까
실제로 이 시기 맞아요. 제가 쓴 시기랑.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뭐 요런 부분 요 항이 이해가 안 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배경 설명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쉬운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간략한 문제 한번 보고 싶어서 문제를 이제 하나 만들고 계산까지 해줘 하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산까지 해가지고 또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전공 공부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1학기 때도 이거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성적 많이 받았고 저는 실제로 이제 1학기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아예 과목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뭐 연력학 질문에 여기 가서 하고 네. 다 이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저희 공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유로 버전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또 수식을 일일이 치기가 번거롭고 또 답변이 틀린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총 4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틀린 점을 지적을 하면요. 죄송합니다. 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 준 답변도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구글, 빙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해서 직접 자료를 찾는 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진짜 전문가인 교수님께 가서 물어본다든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바드 활용을 하는데요. 구글에서는 그래프 올리는 게 무료입니다. 바드 사이트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 올리고 배경 설정하고 물어보니까 잘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프는 여기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통해서 저는 보완을 해서 챗GPT의 정확성을 좀 높이는 편입니다. 저는 챗GPT를 전공학습의 보조 도구로서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받아 이해하는 용도로 쓰는데요.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챗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롤플레잉 공부법입니다. 챗GPT한테 일종의 역할을 부여해서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대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매우 많은데요. 가끔씩 이 챗GPT가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왼쪽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칸에 나타나는데요. 이 두 번째 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적는 두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칸에는 챗 GPT한테 부여할 역할과 그 보조 설명에 대해서 쓰는 칸이고요. 두 번째 칸은 챗 GPT가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는 칸입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 조건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전공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미리 적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써도 어쩔 수 없이 스무고개처럼 조건문을 하나하나 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최대한 범위를 줄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챗GPT가 답변을 했는데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 경우 이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 느낌상으로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런 형용사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 더 좋은 답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꼬리 질문 형식으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GPT를 활용하면 전공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전자디스플레이 과목 수업을 듣고 있는데 PPT로만 공부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챗GPT한테 이 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제시해줍니다. 모르는 단어들을 질문하면 원하는 방향의 대답을 해줍니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원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웹서핑을 통해서 검색하면 전공에서 다루는 방향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알려줘서 곤란했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챗GPT에게 물어보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의 뜻을 설명해줍니다. 저는 일일이 번역해달라고 하기 번거로워서 앞으로 영어로 하는 모든 질문은 한글로 해석해서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 작성한 내용을 한글로 바로 답해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확실해? 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챗GPT가 자신의 대답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틀린 점을 고쳐서 알려주거든요. 다음은 제가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원개발공학 과목을 들으면서 외워야 할 과목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외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광물들을 외우기 쉽게 단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엉뚱한 단어를 만들긴 했지만 암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니 재밌어하면서 쉽게 외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과목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경험인데요. 제가 화학 쪽이 약해서 이 과목을 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단위를 맞춰야 하는 화공 계산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챗GPT에게 단위 번호를 요청하면 어떤 값을 곱해야 하고 왜 곱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PPT 한 페이지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방법을 찾던 중 챗GPT 플러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러스는 일반 버전과 다르게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서 매우 간편했고 훨씬 정확한 제곱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첨부하니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연소 과정과 이유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높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시험에 나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어 계획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나의 상황과 원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쓸수록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일주일치 분량으로 계획을 물었더니 아침, 오후, 저녁으로 계획표를 짜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공부해볼 영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뜻도 같이 물어보면 더 공부하기 편하겠죠? 여기서 응용력을 높여 단어를 이용하여 예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오후에 해볼 영어 기사를 추천해 달라고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대학생 수준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영어 기사 사이트 몇 가지를 추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표에 나와 있는 영어 드라마도 추천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 간단한 영어 공부 계획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진행하니 한결 수월해진 것 같네요. 다음은 커널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챗GPT를 활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화면을 이용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컴퓨터 활용 능력 문제를 넣고 왼쪽에 챗GPT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챗GPT 공간을 엑셀 방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커널 공부 준비 끝! 간단하죠? 이제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내가 채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 챗GPT에게 설명해줍니다. 구할 것을 설명 후에 범위를 말해주기. 그러면 바로 엑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함수를 복사 후 붙여넣기. 동일한 범위 내에서 매출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방식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역시 복사 후 붙여넣기, 그리고 드래그로 마무리. 이문 문제는 살짝 복잡해 보이네요. 근데 이런 문제도 GPT가 쉽게 풀어준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후 붙여넣기, 그리고 드래그. 이렇게 챗GPT를 이용하여 엑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보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챗GPT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